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쏟아진 눈폭탄으로 인해 도시가 또 새하얗게 변해버렸네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신가요? 불편함 속에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이겨내려 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의 에너지로 화이팅 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장성숙 작가님의 불행한 관계의 걷어차기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지 상대가 알아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3당 전공 교수인 저자가 30년 이상 상담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다.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듯한데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당하기만 했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행동을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은 아닐까? 결과에 대한 탓을 오로지 상대에게만 돌린다면 문제 해결은 멀어지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다. 존중은 상대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분명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일 때 얻을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지론이다. 이 책에는 관계로 인해 힘겨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들어있다. 저자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관계상의 문제에 대하여 신랄한 질문과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해준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불행한 관계의 사슬을 확실하게 끊어내고 어떤 관계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요즘 들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에 휘둘리거나 회의감이 들곤 하죠. 이 책에선 실제 사례를 통하여 불행하다고 생각한 관계 해법을 제시합니다. 총 10가지 원칙으로 주제가 나뉘어 있으며 저는 그중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원칙,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마라. 눈물도 죄가 될 수 있다. 나를 찾아온 부부는 그런대로 잘 산다고 여겼었는데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엄청나게 싸운다고 했다. 그야말로 권태기를 맞이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있으니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 같아 상담을 받기로 했단다. 그들에게 상담을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남편이 고개를 흔들며 아내가 툭하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가 여자를 울리는 천하의 못된 남자가 되는 기분이 들어 앞뒤를 가릴 새도 없이 아내를 구슬리고 맞춰주며 양보했단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게 지겨워지더니 이제는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천불이 나며 역겨움이 일어난다고 했다.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지 울기는 왜 우느냐는 것이었다. 남편의 이러한 푸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아내는 수도꼭지처럼 두 볼에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며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데 그것마저 억지로 참아야 하냐며 반박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감정의 표현마저 억제하고 간섭하면 자기는 살 수 없다고 그야말로 눈물로써 항변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집에서 하던 행동을 내 앞에서도 반복하며 싸웠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번번이 이런 식으로 다퉜는데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상담이라도 받고 개선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단판을 짓고자 내게 왔다고 말했다. 남편의 요구는 불만이 있으면 사람을 옥죄는 식으로 눈물이 질질 짜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것이었고, 아내는 눈물이 저절로 나는데 그것을 그냥 봐주면 되지 왜 그렇게 억압하려 드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양쪽의 푸념을 듣다가 아내에게 어린애도 아니고 조만간 40대가 될 어른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둔 엄마인데 왜 그리 우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는 조금만 불편해도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무엇이 그리 불편하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묻자 그녀는 멈칫하다가 양육도 힘들고 다른 아이 엄마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귀가하는 것도 힘들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했다. 그녀가 이렇게 일상의 자잘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을 듣고 나는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것, 즉 숱한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고 다독였다. 또 약한 사람일수록 그런 노고에 대해 힘겨워하는 법이라며 좀 더 야무러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든 게 있으면 말로써 도움을 청해야지 울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미숙한 방식이라고 일렀다. 그랬더니 그녀는 어려서부터 자기는 그렇게 울었고 또 그렇게 실컷 울고 나면 가벼워진다고 답했다. 나는 또다시 함께 사는 배우자가 우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면 울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도 좋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참아지는 게 아니라며 남편이 자기를 그러려니 하고 봐주면 되지 않냐고 도리어 반문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3자인 내가 보기에도 별것 아닌 일에 그렇게 우는 모습이 보기 추하다고 말했다. 추하다는 과격한 표현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나를 냉랭하게 쏘아봤다. 적어도 상담자라면 그런 거친 표현을 하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순간적이었지만 기싸움이 펼쳐졌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내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녀가 어떻게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다. 자기가 야멸차게 노려보는데도 내가 굴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자 그녀는 밀리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 부인은 포기하듯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모습이 추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이런 피드백을 처음 들으셨나요? 그녀가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옆자리에 있던 남편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자기 부인과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아내가 그렇게 울어야 속이 풀린다니까 그냥 봐주면 되지 뭘 그리 싫어하느냐고 내게 한마디 들으리라 예상했었는지 그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눈을 반짝였다. 그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이윽고 나는 그녀에게 울만한 일이 아닌데도 울면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넘어 얕잡혀 보이는 단서가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또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차분하게 표현해야 구김없이 밝게 자란 사람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는 것으로 대신하면 못나 보일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하며 그런 것이 좋으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도 그런 것을 알지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전히 버티듯 대꾸했다. 하지만 추하다는 지적으로 이미 한 방 먹은 셈이었기 때문인지 목소리가 형격히 잦아들었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니 그녀는 어려서부터 누가 제대로 봐주지 않아 늘 혼자 울며 삭히는 버릇을 키워온 것으로 보였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이제는 제2의 천성처럼 굳어져 버린 듯했다.
그녀는 우는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봐주지 못하는 남편을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남편에게 왜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마저 저지하려 드느냐고 따졌던 것이었다. 부인에게 알아들을 만큼 설명했다고 여긴 나는 부부가 함께 온 마당이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편에게도 쓴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에게 애초부터 아내의 그런 습성을 바로잡아 줬으면 아내가 진작 고쳐줬을 것 아니겠냐고 일침을 놓았다. 그동안 맞춰주는 식으로 행동을 강화해주다가 왜 갑자기 화를 내냐고 쓴소리를 했다. 다시 말해 아내의 그러한 악습에 일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천부를 내냐며 그 이유가 뭐냐고 다그친 것이었다. 그러자 얼른 말귀를 알아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남편에게 나쁜 습관을 유지하게끔 일조했으니 아내가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는 견디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그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유머러스하게 거수경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는 사이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고 나도 그의 익살스러운 모습에 소리내어 웃었다. 남편은 내가 자기에게 아내의 악습을 받아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혼내면서 그런 악습을 고칠 때까지는 받아주라고 일러주는 것이 퍽 흡족했던 모양이었다. 아무리 감정에는 죄가 없다 하더라도 아이도 아닌 어른이 자신의 상태를 울음으로 표현해서야 되겠는가? 나아가 불쌍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것은 역겨움을 유발하기 쉽다. 문제는 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력감을 유발시키거나 지겨움을 느끼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울음의 패단을 모르니까 자신의 안 좋은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 그 부인의 말대로 자기가 울고 싶어서 운다거나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고의로 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말로써 불만을 표현해야지 눈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다. 남들 보기에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을 넘어 공상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름의 아픔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집이 가난해서 방치되듯 자라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한 살 터울로 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어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관심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이렇게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서러움을 내재화하여 툭하면 우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러움을 앞세워 득을 보려 한다면 어리석다. 공주처럼 유복하게 자랐다고 광고 낼 일도 없지만 무수리처럼 자랐다고 떠벌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설사 힘들게 살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에서 종지부를 찍고 가급적 현재를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이나 습성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이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애써 현재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상담자를 만나 집중적으로 상처를 녹이고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가까운 사람들과는 늘 마주쳐야 하고 애정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는 것 못지않게 말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런 사람 역시 주위에서 그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으면 그토록 막무가내로 말을 하지 않고 고집으로 맞섰는가 해서 딱하게 보인다. 마냥 과거의 습성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고 자신을 표현해 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울어버리거나 강경하게 고집을 피우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다. 미리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태도.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젊은 여성은 툭하면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을 보였다. 직장 생활을 하는 그녀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전에는 직장에서만 그러한 증상을 보였는데 어느덧 확대되어 이제는 곳곳에서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전철에서 그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 이제는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러한 공황장애가 어떠한 연유로 발생했는지 살펴보니 계기는 남자친구의 배신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면서 그에게 온통 정을 쏟았다. 그러나 그 남자에게는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 남자는 새로 사귀었던 이 여성에게 소홀했다. 그렇게 남자가 두 여자 사이를 오락가락하자 자존심이 상했던 이 여성은 그 남자에게 이별을 선언했지만 그를 잊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남자에 대한 야속함과 그리움으로 힘겨워하던 중 그녀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다. 야속함과 그리움에 대한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정리하지 못해 그러한 증상이 터져나왔다고 여기고 나는 그녀의 쓰라림에 공감해주면서 그 남자에 대한 분한 마음을 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멍석을 깔아줘도 그녀는 화끈하게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거나 다른 말을 하는 등 밋밋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다. 나는 그녀의 이러한 패턴, 즉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태도가 남자친구에게 썩 매력적으로 비치기 어려웠겠다고 말하며 자극을 줬지만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싱그러운 태도인가. 매력이란 적절하면서도 합당하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발산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억압하는 것을 습관화했던 그녀는 아무리 자극을 줘도 좀처럼 솔직한 감정을 살려내지 못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아무런 고저 없이 말하는 태도가 단조롭게 비쳤다. 다른 한편 그녀를 일깨우기 위해 나는 그녀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밋밋한 애늙은이처럼 됐는지를 틈틈이 분석해서 일러줬다. 내가 들려준 해석은 그녀는 병약한 오빠로 인해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차지할 겨를이 없는 상태로 자라느라 상당히 외로웠다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는 순수한 어린아이로서 솔직하게 불만을 터뜨려 보기도 했겠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불만을 깊숙이 묻어버리는 습관을 발달시켰다며 즉 외로움을 의식하고 있기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를 밀쳐냈다고 알려줬다. 그 결과 감정이 거의 죽어 있어 슬퍼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좋아도 신나게 웃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됐다고 했다. 대체로 어머니를 다른 형제에게 빼앗기면 꽝 대신 닭이라고 대신 아버지라도 붙잡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멀리 외국에 있었던 탓에 그러지도 못했다. 공부를 잘하면 인정해주는 한국 사회에서 그녀는 성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학창시절을 버텨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는 그러한 무게가 통용되지 않아 힘들어하던 차에 연애 사건에서 그녀 안에 내재되어 있던 취약성이 터트려진 것으로 보였다. 연애를 하다가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 양다리 걸치는 남자친구를 참을 수 없어 이별을 고하고서도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중심이 약하다는 증거였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그녀에게 상세히 말해줬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공감하거나 해석을 해줘도 그녀는 좀처럼 첫사랑인 그 남자를 단념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에 정말 그런가? 하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했다.
나로서도 답답한 노릇이었지만 어쩌겠는가.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즉 그녀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겨날 때까지 어머니나 이모처럼 옆에 있어주는 일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녀가 막막함을 덜 느끼게 된다면 그만큼 공황장애가 적게 나타날 거라 생각하며 견뎠다. 그녀가 나의 말을 좀처럼 귀담아 듣지 못하는 가운데 그 남자가 얘 내인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이 여성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그녀에게 한번 깨진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는 게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녀에게는 자신의 미련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그동안 상담을 받으며 이런저런 말을 많이 나눴던 덕분인지 그녀는 전과는 달리 그 남자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법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 여성이 전처럼 마냥 순하게 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은 그 남자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말했다.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거의 1년 만이었다. 부모에 대한 삐친 마음으로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홀로 끙끙대는 태도에 저 자신도 지친 상태라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쓰러질 것 같은 증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는 온통 그것에 대한 걱정에 매달려 정신없이 살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며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마침내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됐다는 사실에 반가운 마음이었다.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내보자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증상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참고 싶지 않아요.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체념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때그때 생겨나는 불만이나 서운한 점을 말해야겠어요. 이제야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하. 이로써 길고 길었던 그녀와의 여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매사에 뜨뜻미지근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툭하면 쓰러질 것 같은 증상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그녀가 힘써야 할 작업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상담이 오랫동안 접혀있던 다리를 펴도록 해주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과업은 다리 근육을 길러 굳건하게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앞으로 더 열심히 하여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에서든 주체적으로 되려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이 실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신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된다.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표현하는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표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면 수정하면 되고 표현이 적절할 때에는 강화를 받아 점점 더 탄력을 받게 된다. 자신감이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성장이란 다름 아니라 자기 표현에서부터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그때 가볍게 말하기. 집단 상담에 성격이 매우 강해 보이는 50대인 두 남자가 참석한 적이 있다. 두 사람 다 술 문제로 한때 가족에게 신뢰를 잃었던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남다른 힘을 지녔기 때문인지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함을 보였다. 한 남자는 유순한 성격이었는데 술만 마시면 가족에게 주사를 부리곤 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호인이라고 불릴 만큼 모나지 않고 수더분했지만 긴장을 풀 수 있는 집안에서는 거의 정반대로 폭발을 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딸이 작정하고 아버지에게 공격을 가했고 이에 충격을 받은 그는 마음먹고 집단 상담에 참석했다. 처음 참석했던 집단 상담에서 함께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질타를 받게 되어 자존심이 상했던 그는 술을 딱 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늘 마셔왔던 술을 그렇게 끊고 사는 게 힘들었던지 그는 마음을 다잡고자 집단 상담에 또다시 참석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그 집단에는 술 문제로 아들에게 곤욕을 치른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몇 년째 독하게 술을 끊으며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술은 끊었을지라도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진 못하는 것 같았다. 집단 상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이 남자의 특징은 지나치게 용의주도해서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거였다. 남의 말을 깊이 있게 듣고 말을 아주 신중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긴 했지만 선뜻 다가가기에는 왠지 부담스러웠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이러한 경직성이 가족한테는 까칠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는 그에게 좀 더 자연스러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의 말을 귀담아 들었는지 아닌지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나를 쓱 쳐다나 볼 뿐이었다. 몇 차례 대화가 오간 후 딸에게 공격을 받았던 전자의 남자가 독하게 술을 끊은 후자의 남자에게 말했다. 술을 끊기만 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리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술을 끊는 것과 가족과 가까워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뒤늦게 알았지요. 가족과 원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이 다가가는 기술을 익혀야 하더군요. 그것을 터득하고자 이런 집단 상담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몸을 사리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눈을 번쩍 떴다. 그 남자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깨우치거나 결심하면 모든 게 잘 되리라는 환상을 갖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깨우침이나 결심은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선제 조건일 뿐, 그 이상은 아닌 까닭이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습성이 된 기존의 악습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새로운 틀을 익히는 무수한 연습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런 자기와의 싸움을 얼마나 끈기 있게 이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습성이란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인데다가 한번 형성된 것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더욱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일이 집단 상담을 마친 이후에 일어났다. 한 달가량 지났을 무렵 술을 독하게 끊었다는 후자의 남자를 만났다. 근황을 묻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집단 상담을 통해 얻은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돈하려 들지 말고 그때마다 가뿐가뿐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볍게 말했더니 가족들과 다투다가도 곧 풀게 되더라고요. 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선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렇게 됐나요? 술을 끊고 나서 오랫동안 명상에 심취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궤도에 오르게 되어 관계가 확 트일 것 같았죠. 그런데 될 듯 하다가도 그것이 그리 쉽게 되지 않아 조급증이 나더군요. 그러다 그냥 그때그때 말을 해버리면 된다는 것을 집단 상담에서 배워 실생활에서 그렇게 해보니 훨씬 쉽고 살아가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전율했다. 내가 역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했기 때문이었다. 정신 건강은 환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발달 과업이 있어 그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취약하면서부터는 학업이라는 과업을 놓고 숱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 어디 그뿐인가? 사회에 진출해서는 취업을 해야 하고 또 인정을 받아야 승진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누구든 힘겹게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나 독은 그때그때 방출하지 않고 쌓아두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희한한 방식으로 터지게 된다.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지가 쌓이지 않게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하듯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배출해줘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정신건강과 한기는 정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후자의 남자는 내게서 이러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그때그때 말하기를 일상생활에서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터득했으니 어찌 전율이 일어나도록 반갑지 않겠는가. 행복한 관계를 위한 솔루션 1. 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은 아주 많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보다 중요한 요인은 없다. 누구든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면 사는 게 즐겁고 그렇지 못하고 갈등하거나 마찰을 빚으면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한데도 의외로 사람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불만족에서 기인한 분노이다. 내재화된 분노가 어떤 형태로든 튀어나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분노를 풀어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격려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지나 공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는 듯한 기분이 들고 이에 따라 점차 자신을 표현하게 됨으로써 응어리진 감정들을 녹이게 된다. 나아가 상담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추론을 통해 분석을 해주면 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수립하게 되고 통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상담자에게 무엇이든 안심하고 말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시도할 경우 그는 비로소 주어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은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노를 녹여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어가도록 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그때그때 자기를 표현하게 되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아 왜곡된 해석을 적게 할 수 있고 삶에서 굴절을 덜 경험할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타당성을 즉시 확인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과 통하는 게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차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이점까지 있다. 이토록 자기 표현이란 것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러한 돈독한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므로 자기 표현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점들을 잘 알아도 두려움이 커서 입을 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식의 표현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식의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나 전달법이란 나를 주어로 해서 상대에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이는 평가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상태를 알릴 뿐이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 나 전달법으로라도 자신을 표현하면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함부로 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어 서로를 살리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